미디어그룹 사랑건숲 클라우드 워커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그룹 사랑건숲의 정용원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세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지금부터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이해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 댐 구축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예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국가 정책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인공지능 개발 관련 개별 사업자가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정부 예산을 통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구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측 하단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계열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관련이 있는 항목이고, 푸른색 계열은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표시된 내용처럼 푸른색 항목의 인공지능 개발보다는 붉은색 항목의 구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선 데이터 구축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의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정부가 주도하여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종류와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는 생활을 하며 많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일종인 텍스트, 즉 글자와 문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메신저에 사용되었던 챗봇을 개발하고 자동 질의응답, 외국어 자동 번역, 자동 문서 요약, 웹페이지에서 많은 낙성 기사를 찾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OCR 문자 인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핸드폰에서 촬영된 외국어를 자동 번역하고 한자로 된 고문서를 자동 번역하며 명함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영상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 지역의 작업자 위험 상태를 감지할 수 있고, 안면 인식을 통해 감정을 인지하며 영상 속의 객체를 탐지하고 추적하여 상황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인체나 사물의 동작을 분석하고 인간 및 동물의 질병 진단에도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음성 데이터는 음성을 녹음하면 글자 및 문자로 표시해주고 있고, 음성으로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기계적으로 실행하라며 음성을 통한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아주 많은 분야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으로 임무 정의에 의한 데이터 획득, 획득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의 정제, 의미 있는 정제 데이터에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내용을 정의하는 데이터 라벨링, 마지막으로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데이터 학습.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똑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축 과정인 임무의 정의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구축 과정인 데이터 획득은 데이터 수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전 설명에서 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종류인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과 같은 데이터 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 임무의 정의 단계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수집 및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근래에 강화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나 저작권에 법률상 위배됨이 없게끔 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성을 녹음을 하고
특정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을 하며 문서 또는 특정 텍스트를 스캔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 및 획득합니다. 세 번째 구축 과정은 데이터 정제입니다. 무작위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 형태로 수집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동영상은 연속된 많은 정지 이미지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이미지 중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미지를 추출하는 과정을 데이터 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이터 라벨링 과정입니다. 이미 많은 매체에서 인공지능 라벨러라고 소개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이 깊은 구축 과정이죠. 만약 하나의 이미지가 정지되었다면 그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어느 한 부분이 무엇이야 라고 알려주는 인공지능의 선생님 역할을 담당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라벨링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라벨링 작업자들이 이제 소개되는 라벨링 유형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벨링 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운딩 박스입니다. 화면의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운딩 박스는 직사각형 형태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객체를 선택하는 것으로 비교적 낮은 라벨링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직사각형에 포함된 실제 객체를 선택했지만 객체와 관련이 없는 영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객체의 모양을 알려주진 못합니다. 다음 라벨링 유형은 폴리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폴리건은 선택할 객체의 외형을 따라서 정확하게 선택하는 라벨링 유형입니다. 다만 객체를 선택하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바운딩 박스에 비해 정확한 객체를 선택하여 인공지능에게 좋은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라벨링 유형은 폴리라인입니다. 선분 형태로 이루어진 폴리라인은 많은 라벨링 유형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분야의 차선을 구분할 때 또는 인도를 구분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라벨링 유형은 키포인트입니다. 일명 뼈대와 같다고 해서 스켈레톤 유형이라고도 하죠. 인체 또는 안면, 동물 등의 각 관절 포인트를 정의해서 동작을 분석하고 각 관절의 각도 변화를 통해 상태를 인지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라벨링 유형입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에서 동작 분석 및 경기력 향상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큐보이드 라벨링 유형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큐보이드는 평면의 이미지에서 3차원의 공간 정보를 추출하는 라벨링 유형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두 개를 이어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시행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의 마지막은 데이터 학습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 인공지능을 통해 인지 능력, 탐지 능력, 식별 능력, 판단 능력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많은 단계를 거쳐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 미디어 그룹 사랑가수 클라우드 워커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이해를 돕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